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기도의 모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성수입니다. 올해 7년 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2 학생들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정말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여학생들 갈등 문제를 좀 풀어내느라고 밤늦게까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아이들의 그 뒷담화 문제부터 시작하는 그 갈등 문제는 도저히 남북 문제 푸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문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사춘기 때 잘 보낸다면 아이들이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중학생들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만에 담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7년 전보다 아이들이 많이 내적으로 많이 골마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제가 담임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학생들이 자해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손목과 팔목을 그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일로 자해하는 아이들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에도 몇 명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해뿐만 아니라 분노 조절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랑 싸운 것에 분을 못 이겨서 1시간 내내 책상을 던지고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1시간 내내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5년에 비해서 2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우울증, 분노, 자해, 이것은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핵심은 학업에 대한 부담입니다. 또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들이 중학생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혁신학교로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서 수업 방식도 바꾸고 아이들의 자치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업에 대한 불안, 대입에 대한 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너무나 즐겁게 학교를 다니던 중1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학생이 영어 학원을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눈빛의 우울함과 한 손에는 단어장을 들고 늘 쉬는 시간마다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대입에 대한 불안은 혁신학교, 일반 학교든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모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이를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KDI가 조사한 것인데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4개국 나라의 대학생 1000명씩 4000명에게 고등학교가 어떤 곳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생 81%가 고등학교의 이미지를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가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2.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활을 건 전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3.8%, 반면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5.7%였다고 합니다. 같은 문화권인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교육이 타인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게 되는 전장과 같은 곳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학교는 전쟁터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기고 사는 것의 결정은 대입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느냐, 인서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친구를 배려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광장이 아니라 옆 친구를 이겨서 소수만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살아남는 전쟁터와 같은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은 전쟁터와 같은 교육 시스템을
함께하는 광장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수능 절대평가, 고교 서열화 해소, 고교 학점제 도입, 수업 평가 혁신과 같은 교육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이 전쟁터와 같은 교육 시스템을 함께하는 광장으로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를 확대하며 고교 학점제 실시를 임기 이후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발표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교육 시스템을 함께하는 광장으로 바꾸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전쟁터에서는 공정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가 부자라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학생을 가난해서 좋은 무기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나 노력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는 가장 나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7, 80년대에 압축적 경제의 성장이 있었던 시대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대입 제도가 공정한가라는 무의미한 논쟁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가 전쟁터와 같은 교육 시스템을 함께 사는 광장과 같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 우리 교실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자해하지 않고 공부를 즐거워하고 배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교육 공약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